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내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가족의 소중함을 기념하는 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그 소중함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마음공부의 대가 행복한 가족 이사장으로 계시는 권도갑 교무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출연이신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드시죠? 네. 계절의 이러한 5월을 맞이합니다. 밖은 나들이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여러분이 가정에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우는 모습을 그립니다. 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무님께서는 행복한 가족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행복한 가족 캠프를 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요즘 코로나로 해서 꼼짝 못하고 있죠. 아하. 그런데 지난 2월 초에 베트남 다낭 캠프를 3박 5일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해외 캠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 나를 믿고 사랑하는 영혼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 다낭을 찾아서 마음이 풍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참가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괴롭히며 살았는가를 되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여행 내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그 캠프를 하면서 함께 불렀던 자기를 사랑하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아, 예, 노래요. 네. 그래서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러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그러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화내도 돼. 괜찮아. 화내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화내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실수해도 돼. 괜찮아. 실수한 것은 좋은 경험이야. 실수한 나를 사랑해. 고마워. 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편안하죠? 네, 참 네.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가족 간에 네네. 다투고 짜증내고 네. 그러는데 가족 간에 이런 노래를 서로 불러줄 수만 네.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이 노래는요. 평소에 자기가 자주 안돼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넣어서 부르면 됩니다. 뭐 불안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고집세도 돼, 괜찮아 뭐든지 불러도 되죠. 예. 우린 생활하면서 얼마나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살피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챙길 수 있는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교무님은 그동안 참 많은 가정들을 만나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요즘 우리 삶이 너무 바쁘게 살지요. 예.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바쁘게 사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했을 겁니다. 예. 주어진 일에 매달려서 모두 허겁지게 달려가다 보니 자기 존재도 잃어버리고 내 주위 가족들도 서로 살펴볼 시간이 없죠.
주어진 업무 속에 묻혀 살다 보니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당연히 가족들과도 서로 단절되어서 진정한 만남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네, 그러니 바쁘게 당연히 살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네, 바쁘게 네, 살아가는 네. 것 그래서 여유가 없는 것이 네.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그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부 네, 간에 네, 네.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의 관계를 중요하죠. 잘 가져야 할 텐데요. 네. 우선 그 내일이 어린이날인 만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좀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좀 네.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모든 만남에 대해서 뭐 부부,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관계를 잘 맺는 가장 근본되고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뭘까요? 살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인연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죠. 예. 이 모든 만남들을 다 잘하게 하는 가장 귀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 잘 가꾸어 가야겠죠.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어떠세요? 공감이 됩니까? 내가 나를 만난다. 네. 좀 어떤 걸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며 소외를 만들어 살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유무식 남녀노소 성악귀천 지위고하의 차별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죠. 예. 예. 사랑이 결핍되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가족 캠프를 운영할 때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야. 어떠세요, 우리 오피디님? 자기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또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르죠. 네. 글쎄요, 뭐 또래 친구들과 비교를 해야 될지, 네, 근데 한 비교하죠. 7, 80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40점 주는 데 있고요. 네. 60점, 7, 80점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100점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처음에는 잘 수용하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한 인간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유일절대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 세포에 140억 년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득을 하죠. 그래서 점점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를 믿고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이 짠해지지요. 네.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족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자기를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거지라고 하죠. 남의 인정과 배려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상대가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하고 그를 미워하죠. 그렇죠. 당연히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네. 자, 이런 바탕에서 제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자기 사랑이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고 공부 잘하면 칭찬하는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그냥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지금 어느 때보다 이런 사랑이 요청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도 어떻겠어요? 부모를 믿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이 중요하게 요청되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라고만 말하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잘하고 뭐 친구들까지 잘 사귀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말해주지 않죠. 네. 더욱이 종교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는 하면서 가장 이웃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근원이니 자기 사랑을 가르치는 데는 인색합니다. 예.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죠. 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럴 때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가 나에게 보답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화가 나죠. 섭섭하고 화가 나죠. 예. 만약에 내가 스스로 잘 먹어서 배가 부르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먹여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겠죠. 예. 그러네요. 마음의 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으로 스스로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관심과 배려에 뭐 고맙다 하거나 보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네네. 그렇게 되면 어린이도 자녀도 네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예. 네네네. 지금 해주신 말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또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네. 부모에 대한 효, 우리 모두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지 그 네. 표현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네.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효도가 그 의무적으로 할 때 지정한 효가 되지 못하죠. 때문에 효도하는 간단한 법은 먼저 자기를 진심으로 100점을 줘야 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자연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죠. 마음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예.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사람, 또 자기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언제나 부모에게 의존하고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죠. 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아픔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효를 하려면 먼저 자기 사랑에 충만해야 합니다. 네. 그 요즘 젊은이들이 뭐 금수저다, 흑수저다, 그러면서 뭐 신세한탄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하죠. 부모에 대한 평가 어떤 그런 표현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자연히 효도하고픈 마음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가정의 네. 화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부부간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최근 들어서는 뭐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부간엔 네. 좀 평생 네.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는 지난달 그 코로나로 해서 멈춘 외에는 15년 동안 거의 매달 행복한 가족 캠프를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정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단 하나의 분명한 길을 찾아냈어요.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 1박 2일 가족 캠프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하룻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을 자기 내면에서 찾아내도록 안내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이 갑니다.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갈등이 일어날 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를 상대에서 사람들은 찾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식 준비하다가 깨어지기도 하고, 예. 그죠? 네. 신혼여행 중에 끝나기도 하고, 뭐 요즘 난리죠. 어른들은 참고 살다가 결국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원인을 바깥에 두니까 그렇죠. 예. 자기 네. 자신의 원인을 그러면 어떻게 좀 찾는 네, 방법이 네.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부부간에 잘 지내는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기 그 비결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거울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보이는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결혼하셨죠? 우리?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었구나. 이제 뭐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겠네. 예. 예를 들면 배우자가 무책임하고 인색하게 보인다면 내가 무책임하고 인색한 것입니다. 어허.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를 인정하고 나를 살핀다면 모든 부부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변하지 않고 상대를 뜯어 고치려고 하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교무님께서 쓰신 책, 당신은 네. 나의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이 네. 책을 보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연습을 좀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많은 사례들을 대놓았습니다. 네. 상대의 문제가 보일 때 그건 바로 내 아내 문제다 하는 네. 부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정말. 그리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결혼 기피 현상도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 건으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예.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곧 아마 잘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지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결혼을 하니까 현실에는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몸과 마음이 행복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살만나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이를 모르면 결혼을 해서 일어나는 아픔이 무서워서 안타깝게도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권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데 정성을 다하십시오. 네.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요. 당당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고 사랑하지 못하면 배우자를 믿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점수가 낮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결국은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열등의식과 피의식이 강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상대를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사랑이 충만할 때 좋은 배우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결혼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결혼을 하면 서로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함께 살게 되니 가장 먼저 상대의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뭐 신혼여행 가면서도 보이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를 거울로 보게 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고 서로 성장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이기적이다, 또 무능하다, 이런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사실은 내가 더 이기적이고 더 무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살죠. 네. 이러한 자기를 조용히 성찰해 보면 두 사람 사이가 원만해지죠. 저희 행복한 가족 캠프에서는 이러한 길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캠프에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불러드릴까요? 예.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도 화합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강산 우리 김성훈 교무님이 작곡한 노래예요. 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찬탄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찬탄합니다. 네. 어떠세요? 야, 그 부분은 네.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예. 당신은 사랑합니다. 나입니다. 나입니다. 이렇게 네.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건데 네. 왜 나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우는지. 물론 아직 결혼 전입니다만 교무님 말씀 네, 네. 명심하고 아주 준비하십시오. 네, 결혼하면 참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교무님께서는 네. 지난 15년 동안 행복한 가족 캠프를 열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행복 가족 캠프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다음 카페 누가 나를 괴롭혔는가에 들어오면 늘 안내하고 계십니다. 저희 행복한 가족의 전화는 02-930-0871입니다. 네. 930-0871. 예. 사무국장인 노광정 선생이 잘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중에 익산 상주성에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명 선착순입니다. 예.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오후까지 진행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서울 여의도에 50%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한날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카페 게시판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네, 행복 가족 캠프를 검색하셔서 카페에서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셔서 가정의 달 5월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좀 어떤 마음으로 지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스이라는 말씀이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화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화목해야 국가와 세계도 잘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주어진 일에 매달려 허겁지겁 살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먼저 나 자신을 살피십시오. 가정의 중심인 자기 자신부터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가족과 화목하며 주어진 일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이 가화만사성하게 되는 근본이죠. 가정의 달 5월은 먼저 나부터 자신을 꼭 안고 토닥거리며 참 고맙다, 사랑한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가족들에게도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사랑과 웃음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5월 한 달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 마음공부의 대가 행복한 가족 이사장으로 계신 금산 권도갑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교무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저 빨리 장가 가십시오. 아, 예, 형님. 자기 사랑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